식사를 했는데도 금세 피곤하거나 식후에 졸음이 심해지는 것은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과 면역세포 기능이 함께 저하되어 잦은 상처나 염증이 오래가고 잇몸 염증이나 무좀, 방광염 같은 감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들어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는 이런 게 몸에서 느껴지면 당뇨가 시작된 거다 하는 증상들은 무엇인가요? 당뇨는 처음부터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혈당이 조금씩 높아지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피로감과 졸림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 에너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식사를 했는데도 금세 피곤하거나 식후에 졸음이 심해지는 것은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도 당뇨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이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고 그만큼 갈증이 심해집니다. 밤중에 자주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것도 이런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손끝이 저린 증상,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이미 혈당이 꽤 높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뇨의 시작은 혈당이 높은데도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식후 졸림, 피로, 갈증, 잦은 소변 같은 작은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전 단계에서 조기에 잡아내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의외의 신호는 어떤 게 있나요?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는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나타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도 처음에는 통증이나 뚜렷한 이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몸의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는 피로감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에너지가 세포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쉬어도 피로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특히 식후에 졸음이 잦아지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계속 든다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도 큽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감염이 잦아지는 경우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과 면역세포 기능이 함께 저하되어 잦은 상처나 염증이 오래가고 잇몸 염증이나 무좀, 방광염 같은 감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력의 잦은 변화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안구 속의 수분 균형이 무너지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하루 중에도 시야가 맑았다 흐려지는 경우는 혈당이 불안정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 변화나 불면, 두통이 잦아지는 경우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생길 수 있고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당뇨가 악화될수록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시야 변화, 상처 회복 지연, 수면 불안 같은 작은 증상들이 반복될 때는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혈당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는 갑자기 나빠지는 병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신호들을 오래 방치했을 때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당뇨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당뇨는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그 에너지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이 일상화되면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이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고 결국 인슐린이 충분히 나와도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당뇨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운동 부족도 큰 원인인데요.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인데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혈당을 처리할 수 있는 창고가 점점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해지겠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져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당뇨는 단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라 과도한 에너지 섭취, 부족한 신체 활동,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즉 당뇨는 현대인의 생활 환경이 만들어낸 대사적 불균형의 병이며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당뇨도 유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뇨가 발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즉, 유전은 당뇨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식습관과 운동, 수면,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부모가 당뇨병이 있어도 자녀가 반드시 당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력이 없더라도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와 운동 부족,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지속되면 누구에게나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유전자는 총을 쥐어주는 역할을 하고 생활 습관이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식단을 단순하게 조정하고 식후 10분이라도 걷고 잠을 일정하게 자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실천한 사람들은 가족력이 있어도 당뇨로 발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당뇨는 유전보다 생활 습관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는 병입니다. 유전이 씨앗이라면 생활 습관은 그 씨앗이 자랄지 말지 결정하는 토양입니다. 즉, 당뇨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토양을 만들면 싹을 틔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당뇨를 악화시키는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첫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식사를 거르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늦은 밤 식사나 야식은 췌장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들어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밥, 빵, 면, 과자처럼 흰 밀가루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음식은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아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인데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당이 혈액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식후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은 식후 혈당을 높이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의 작용이 약해지고 결국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가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혈당은 당장 통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가 췌장 기능이 빠르게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당뇨를 악화시키는 것은 단 한 번의 과식이 아니라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수면 결핍, 스트레스 같은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을 쓴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오징어 약사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 약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40%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즉, 2명 중 1명은 이미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이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지나면 췌장의 기능이 빠르게 떨어져 돌이키기가 어려운 진짜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혈당이 200을 넘기 시작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복혈당이 100을 넘는 순간부터 생활을 돌봐야 합니다. 식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져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병을 막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몸의 대사 시스템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40%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일찍 실천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이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한 끼 식사, 한 번의 걷기, 1시간의 수면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의 시작이 아니라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의 책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은 그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길잡이입니다.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법과 습관이 담긴 가장 실용적인 혈당 교과서로 여러분들의 건강 회복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